안녕하세요. 최지민 박사의 통계TV 최지민입니다. 오늘은 가설 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가설 검정이란 두 개의 가설을 세워놓고 추출된 표본 자료를 근거로 특정 가설을 채택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설 검정을 할 때에는 두 개의 가설을 세워놓는데요. 하나는 귀무가설, 하나는 대립가설입니다. 귀무가설은 기존의 주장, 대립가설은 새로운 주장, 연구자가 입증을 하고자 하는 주장을 대립가설로 설정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귀무가설을 옳다는 뚜렷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귀무가설을 채택을 하고 대립가설이 옳다는 뚜렷한 근거가 있을 때는 당연히 대립가설을 채택을 할 텐데 현실에서는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하다 보니 둘 중에 무엇이 옳은지 애매한 경우들이 존재하거든요. 이렇게 애매한 경우에 연구자가 입증하려고 하는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세상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상 유지를 위해서 귀무가설을 채택하고 그래서 기존의 주장을 언제나 귀무가설로 설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는 어때요? 귀무가설이 옳을 수도 대립가설이 옳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가설 검정을 할 때는 아주 기뻐서 기꺼이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상 유지라도 하기 위해서 귀무가설을 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경우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분할표에서 보시면 기존의 주장이 옳은 경우에 기존의 주장을 채택하는 옳은 결정과 대립가설이 참일 때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옳은 결정,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오류를 범했을 때 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까요? 자, 귀무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대립가설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 말은 약의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FDA의 승인을 받아서 효과도 없는 약을 부작용에만 시달리게 된다. 이런 이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또 새로운 엔진을 장착했을 때 연비 향상 효과가 뚜렷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제 생산의 라인 공정을 다 수정을 했다면 그러면 회사로서는 피해가 막급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1종 오류 알파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 심각한 오류가 있는데요. 약의 효과가 있는 좋은 약이지만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애매하게 나와서 기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이게 제2종 오류가 되고 또 연비는 참 좋은 향상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비 실험에서 애매한 결과가 나와서 선뜻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없어서 귀무가설을 채택한 경우라면 이 경우는 제2종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자, 가설 검정은 왜 합니까?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를 실제로도 별 차이가 없더라. 기존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표본을 뽑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자, 가설 검정을 하는 이유는 연구자가 주장하는 새로운 주장이 표본을 뽑아서 보았더니 정말로 그렇더라 라고 검정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옳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가설 검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설 검정을 했을 때 이 옳은 결정을 내릴 확률을 우리는 보통 검정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대립가설이 참인 경우에만 국한해서 놓고 본다면 베타와 파워의 합은 1이 되죠. 가설 검정을 할 때는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를 어쨌든 오류를 최소로 하는 방향으로 이제 조정을 하고 싶으실 텐데 1종 오류를 줄이려고 애를 쓰면 2종 오류가 늘어나고 2종 오류를 줄이려고 애를 쓰면 1종 오류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오류를 한꺼번에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U의 수준이라는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의 최대 허용 한계를 먼저 설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5%를 사용하고요. 제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의 최대 허용 한계를 알파로 먼저 제한하고 가설 검정을 수행합니다. 자, 어떤 표본이 뽑히느냐에 따라서 U의 확률은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U의 확률 P-value, P-값은 U의 수준 5%보다 작아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즉,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